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미겔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동지가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미겔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동지는 김정은 동지께서 쿠바 공산당 제8차 대회가 진행되고 자신이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로 선거된 것과 관련하여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단결과 계승, 쿠바 혁명과 공산당, 그 역사적 수령들인 피델 카스트로 루스 최고사령관과 라울 카스트로 루스 대장의 사상과 위협을 고수할 쿠바 인민의 맹세의 표시로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겔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동지는 쿠바 당과 정부, 인민,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역사적 수령들인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마련된 당적 유대와 형제적 친선을 계속 강화해 나갈 변함없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가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는 김정은 동지께서 쿠바 공산당 제8차 대회에 저음하여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쿠바 당과 인민 자신의 이름으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단결과 계승의 대회에서 선고된 쿠바의 새세대 지도부가 형제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존경과 경모의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 및 협조의 전통적 유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언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국가활동과 사회생활 전반의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자.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 생산 보장을 위해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 안에 여러 단위가 들끓고 있는 소식입니다. 주강직장과 공무직장, 그리고 보수직장을 비롯한 연합기업소의 공무기지들에서는 세멘트 생산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하기 위한 증산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멘트 주설비에서 기본 인자가 보수를 어떻게 하고 부속품의 질량적 보장을 어떻게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장 송원들, 특히 주설비 보수하는 송원들, 부속품을 생산하는 송원들한테 세멘트 주설비들의 가동 시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만 세대 건설장에 세멘트를 꽝꽝 보내주자니까 우리들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반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과 사업을 더 면밀히 짜고들고 그들이 무기능들을 한 명씩 맡아 양성하는 이런 기능 전수체계도 활발히 진행하면서 현행 생산은 물론이고 수개월분의 예비 부속품을 장만하는 사업도 적극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화천 탄광에서는 4.15 기술혁신 돌격대 활동을 활발히 벌여 여러 가지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15 기술혁신 돌격대에서 4.5니빵 압축기를 자체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체로 만들고 지금 현장에서 국진에 이바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압축기 메달과 그 다음에 링구 부속품들을 다 자체로 우리가 생산한단 말입니다. 자체로 생산해서 압축기 공기 능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거기 굴진에 이바지해서 채탄장을 많이 형성해 주니까 석탄 생산이 하루에 1.3배까지 일정 계획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우리 탄광에서는 올해 적재기를 모든 경에 한 개 소대 한 대씩 줄 목표를 세우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4.5리빵 압축기를 한 대당 한 대씩 다 만들어서 같이 동반해 보내주면 굴진 성도가 지금 현재 6배 내지 7배로 올라갑니다.
상원 시멘트 연합기업소 일출봉 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매일 높은 광물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멘트 생산의 질량적 보장이 자신들에게 달려있음을 자각한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유리한 위치에 채굴장을 전개하고 수송수단들의 기술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서 광물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군들에서는 재해성기후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들에서는 큰 물과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따져보고 불비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즉시에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송천군 강하천 정리 공사장입니다. 지난 시기 치산치수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앞장에서 달려온 여기 송천군이 올해 들어와서도 이 사업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현지에서 일꾼들을 만나 취재한 데 의하면 현재 군 쪽인 강하천 정리 사업이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 지금 들어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7년 동안 지금 이런 강하천 정리 사업을 해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골짜기, 중간지대, 산간지대에 있는 것만큼 우리가 골짜기가 많단 말입니다. 많기 때문에 이 물살이 대우 빠른 조건에서 이 기본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3m가량 들어가서 버저 제방을 다시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물살이 빠르고 큰 물이 나도 끄떡이 없습니다. 지금 운전수들이 기름과 역할을 높여가지고 강바닥을 파면서 너럭을 전혀 쓰지 않고 석가지를 다 같이 지금 보장하고 있습니다. 뒤따라 지금 중기계들도 동원해가지고 수십 정도의 토지를 환원 복구해가지고 알곡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강하천도 정리하고 새땅도 찾고 토지도 환원 복구하고 그래서 다 같이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구간이 10km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세를 놓치지 않고 계속 나간다면 장마철으로 끝낼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강하천 정리 사업을 실속 있게 꾸준히 진행해오는 과정에 여기 채굴 흑동농장에서만도 정말 짧은 기간에 6정보의 새 땅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지난 시기에 여기는 모두 개울로 되어 있고 강하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요팔의 땅도 같고 정말 이거 장마철에는 정말 이 땅이 이거 보시오. 이게 자갈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자갈돌입니다. 이게 정말 숨은 땅으로 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제방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정사를 한 통에 이 땅이 새로 얻어졌습니다. 이거 보다시피 이게 원용무대를 다 파가지고 토양을 날라다가 여기서 정말 아침 있게 농사를 짓자고 여기다 퇴비를 넣고 재를 넣고 각종 우리 밀양호소를 넣고 올해 초대이기 때문에 이거 일반 우리 토지 좋은 질 좋은 토지보다도 수확은 누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되게 되면 이게 옥토로 변해서 여기서도 10톤 이상 낼 수 있는 이 조건이 지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당 정책대로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농장 자체가 풍하는 농장으로 될 수 있다. 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픕니다. 우리 배양군은 소두수강을 기본 주류로 하고 있고 동계수와 소기수를 비롯한 얼작인 물들이 합쳐져서 물량이 일상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fun비가 오면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고 이런 집채 같은 바위도 굴러갈 정도로 물살이 대단히 셉니다. 우리는 지난해 그 경험에 비춰서 덮어 지역에 대한 강하천 정리와 제방 쌓기를 말끔히 끝내고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읍지구와 동계지구에 대한 강하천 정리와 제방 쌓기를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바닥을 1m 이상 낮추고 모든 제방들에 새굴망을 씌워서 제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야군에서는 태풍과 큰 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중천, 문화촌을 비롯해서 많은 하천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덕산리 지대에 대한 강바닥 파괴에 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뭐를 박아야 되냐면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서 바닷물이 불어올리고 그 운물이 내려오고 하면 여기가 합수목으로 됩니다. 그래서 물이 불어나면 300여 세대의 산림집과 수백 정보의 논밭이 물이 잠길 수 있는 위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에 힘을 넣어서 이 덫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계화 수단과 노력을 총동원하여
장마철 전으로 이 제방을 끝내려고 합니다. 라선시 선봉구역에서는 장마철 전으로 강바닥 정리와 제방 쌓기 그리고 석축 공사를 끝낼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백합천의 제방 쌓기와 바닥 파기를 비롯해서 여러 하천 구간의 옹벽 쌓기와 나무 심기를 짧은 기간에 끝냈습니다. 또한 큰 물이 날 수 있는 위험 개소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한 데 기초해서 물걸들을 정리하고 무너미 원재들을 건설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6일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감염자는 1억 7,778만여 명, 사망자는 384만 7,98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변이 비루스들이 만연되면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들어와 매일 50 내지 150명이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상은 이 숫자가 아직은 작다고 말하겠지만 몇 주일 전에 영국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고 하면서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에 대해서 각성을 높일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변이 비루스가 기승을 부려 또 한 차례 대류행병 파동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전국적인 감염자가 590여만 명으로서 유럽적으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되고 있으며 11만여 명이 무서운 병마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 남아프리카에서 최근 전염병 형세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2주일 전에 3,700여 명으로부터 현재 7,5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악성 비루스에 감염돼서 입원하는 하루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59%, 48%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적인 감염자는 170만여 명으로서 아프리카 대륙 총 감염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감염자 수는 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도시 봉쇄 급수를 3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염자가 그리 많지 않던 잠비아에서 최근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의료시설들은 급증하는 악성 비루스 감염자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칠레에서도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보건체계가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병원들에서는 환자의 90% 이상이 악성 비루스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칠레 정부는 악성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국경 폐쇄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바다 오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북서부에 자리 잡고 있는 마르마라해는 지금 바다 마름류와 또사리 식물에 의해 생겨난 끈적끈적한 조맥층으로 한물 뒤덮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바다 조맥층이 생겨나는 원인이 바다 환경 오염도가 매우 높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바닷물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조맥층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들에게 있어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환경보호단체는 생겨난 조맥층을 모두 없애고 바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얼마 전 페루 정부가 마약 밀수업자들에게서 30톤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압수한 마약량에 있어서 제일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압수한 마약들은 모두 소각 처리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